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김육이라는 사람이 대동법을 확대하자고 주장했죠. 대동법 확대라는 게 이때 당시에 전국 확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진사님들 여기 진사님들 다들 음소거 꼭 부탁드립니다. 음소거를 하셔야 나중에 편집할 때 본인의 목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때 하멜 표주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현종 때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지? 예송 논쟁이 있었다. 예송 논쟁 처음 어떻게 돼요? 예송 논쟁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의 예송, 갑인 예송, 뭐 이런 예송들이 있죠. 뭐 그 중에 어느 게 먼저예요? 예송 문제 중에 어느 게 먼저입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어. 어제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해줬나? 기의 예송이 먼저네요. 기해 예송, 서인의 1년, 그 다음에 갑인 예송, 남인의 1년, 그죠? 그 다음에 숙종 때 대표적인 정책은 황국이 있다. 경기도가 갑이요. 경신황국. 이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 뭐 있지? 서인이 무론과 토론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사황국. 기사황국 때 이제 남인이 정권을 잡았고 이때 당시에 송시열이 사약을 받았다. 근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장희빈의 자녀인 원손을 세자로 책봉하는 문제였죠.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경종이죠. 경종. 그 다음에 갑술황국. 갑술황국은 그녀가 싫어요. 최씨가 좋아요. 최씨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다시 원경왕후 아니고 인현왕후 민씨가 복원되고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그 결과 남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된다. 이게 숙종 때 모습이죠. 그 다음에 숙종 때도 대표적인 게 오분영을 정비했다는 거. 시험에 오분영 정비라고 안 나오고 이렇게 예열하는 게 좋죠. 금이영이 설치가 되면서 오분영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오분영은 내가 뭐 충영청, 수어청 그거 다 외우지 말고 뭐만 외우라 했어요. 훈련도감하고 금이영만 외우라고 했죠. 훈련도감 반드시 외우라 했는데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또 뭐 있노? 백두산 정계기.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대동법 전국 확대 실시.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상평통보 주조. 그 다음 또 뭐 있노? 그 다음 또 뭐 있죠? 의적 중에 장길산, 안녕복 사건. 안녕복 사건은 뭐와 관련이 있다? 독도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경종 빼고 영조. 영조 때는 영조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 탕평책을 뭘 보고 생각했다? 비빔밥 보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성균관에 뭘 설치했다? 탕평비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자기 말만 잘 듣는 완론 탕평책이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영조의 정책 중에 또 뭐 있지? 속대전 편찬. 이거. 그다음 영조가 이 탕평책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이거였죠. 붕괴는 이제 결과적으로 왜 붕괴가 되냐? 바로 사도세자 이임자의 난. 이 결과 소론이 몰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사도세자 사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탕평책이 붕괴가 되고,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하죠. 호패법 제실시. 이 호패법을 제실시해서 결국은 호패를 왜 다시 실시했겠어요? 진사님도 호패법을 왜 다시 실시할까? 호패법을 왜 다시 실시할까요? 진사님도 이거 일일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지금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미쳤다고 이걸 하고 있겠어요. 음. 그렇죠. 인구를 조사해서 균열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균열법. 군포를 2필에서 몇 필로 감필해 주는 거? 1필. 그러면은 세금이 감면됐으니까 추가로 걷어야 된다 했죠. 그걸 뭐라고 한다? 부자들한테 걷는 거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걷는 결작, 부자들한테 더 걷는 선무, 분간포 이러한 것들. 음. 결작 무조건 나온다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실시했다. 그리고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그다음에 청계천을 보수공사했다.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백과사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동국 문헌비고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왜 계속 이거 내려가? 어떻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조.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에, 그러니까 사도세자 죽음에 시시 비비를 가리는 탕평책을 실시했다. 이 탕평책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균론 탕평책이라고 한다. 누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물어본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입을 닫게 되는 현상.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집권당은 누구다? 시파였다. 그러다가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데 그 새로운 세력을 우리는 탕평파라고 하는데 탕평파가 있는 곳이 어디다? 탕평파는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탕평파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얘기해 줄 거다. 탕평파는 왕의 외척과 규장각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러면 규장각은 뭐 하는 곳이냐? 왕실 도서관이다. 어디에 있냐? 창덕궁 후원에 있다. 그래서 창덕궁 후원 주암루 1층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무하던 애들을 뭐라고 한다? 검사관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이 검사관으로 있었던 애들이 정약용, 박재가, 이동무, 또 누구 있노? 한 명 더 생각이 안 나. 박재가, 박지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있었다. 유득공.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다음에 왕을 호위하는 장룡령을 설치하고 수원 화성을 설치했는데 수원 화성하면 시험에 나오는 게 거중기, 수원 화성의궤. 그 다음에 정조가 백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한강을 건널 때 이거를 설치했다 했다. 이건 뭐라고 한다? 배다리. 그래서 이런 걸 다 누가 했다? 정약용 선생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유기전을 마음대로 팔 수 있도록 했다. 그 유기전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뭐예요? 그래서 신해통공. 이걸 다른 말로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그 결과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했죠. 법전을 만드는데 법전의 이름이 대전 통편이다. 그 다음에 이때 당시 천주교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신해박해가 있는데 신해박해는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일단 이렇게 신해박해 있긴 있는데 외우면 좋고 안 외워도 그만. 그래서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하시면서 혹시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도 어디 피시냐면 중간에 다 띵구고 169쪽. 자, 169쪽을 볼게요. 자, 169쪽.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한 거 혹시 기억이 납니까? 요거. 내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자, 해서 보겠습니다. 자, 정조의 벽파, 시파, 탕평파가 있는데 정조가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갑자기 사망을 해요. 그래서 169쪽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진사님들 이거 169쪽을 보면서 제가 이걸 같이 설명을 할게요. 순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순조가 왕이 된 지 한 10살밖에 안 됐나? 10살인가 12살인가? 이때 순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좀 뭐가 있겠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령청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어떤 일이냐. 자, 볼게요. 자, 진사님 요거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정조의 가계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보면 정순왕후라고 보입니까? 자, 자, 내가 혹시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영조가 사도세자를 지키기 위해서 정순왕후, 이거 보이죠? 정순왕후. 그죠? 60 몇 살 때 16살 여자랑 결혼했다 했잖아요. 이 사람이 노론벽파거든요. 노론벽파. 그래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 정순왕후하고 정조랑은 무슨 관계일까? 정순왕후랑 정조랑. 정순왕후랑 정조랑은 무슨 관계일까? 정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면 영조하고 정순왕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 16살이었단 말이야. 여러분 중전이 되려면 이거 좀 면접을 봐야 돼요. 면접을. 네, 우리 여자 진사님들한테 물어볼까? 한 명씩 시켜볼까? 어, 자 진사님들, 자 전부 여자 진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예요? 이 중전 면접 볼 때 영조가 물어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아, 심리진 인사님이 중전 안 되겠는데 탈락. 세상에서 제일 깊은 곳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마리아나 해구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잖아요. 음, 정진의 그렇죠. 마음. 음, 마음, 세상의 사람의 속을 헤아릴 수 없다 해가지고 마음이라고. 그럼 두 번째 질문. 어,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은 뷰티풀. 괜찮은데 방금?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은 무엇일까? 정진아 지사님 뭔 것 같아요? 김진아 지사님 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
정재현이 그냥 중전 안 되겠는데 이거 기미상궁 하는 거 아니야? 음식 맛보는 기미상궁. 세상에서 가장 이쁜 꽃은 목화꽃이래. 목화꽃. 그러니까 영조가 물어봤어. 왜 목화꽃이 제일 이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죠.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서 그렇대요. 그래갖고 영조가 이제 정순왕후로 이제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근데 영조랑 정순왕후랑은 이제 관계 같은 건 안 하고 성관계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정순왕후 집안이 원래 좀 안 좋았거든. 노론 벽파 중에서도 좀 안 좋은 집안이었어. 그래서 정조가 뭐라 했냐면 중전의 지위만 누리게 해줄 테니까 절대로 권력을 가지지 말라라고 정순왕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순왕후가 그 말을 안 지킨 거지. 자, 그래서 정순왕후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사도세자하고 정순왕후하고 무슨 관계가 될까? 사도세자랑 정순왕후랑 무슨 관계가 될까? 이게 새엄마죠, 새엄마. 그러면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니까 정조랑 정순왕후랑 무슨 관계일까? 우리 이제 수업도 마지막인데 적극적으로 합시다. 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면 순조랑 정순왕후는 어떤 관계가 될까? 왕할머니.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증조 할머니라죠, 증조. 증조 할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왕실에서 제일 어른이 된 거지. 그러면 순조 때 새로운 집권층은 이제 누가 됐겠어? 새로운 집권 세력은. 순조 때 새로운 집권 세력. 아니죠. 노론 벽파에 정순왕후가 있으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니까 순조 때는 벽파가 이제 권력을 잡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벽파가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벽파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벽파 입장에서는 정조가 했던 개혁 정치를 중단시켜야 돼. 그래야 자기가 정통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나는 그리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거에 대해서 뭐 잘못 여부를 떠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반대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앞에 세력의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앞에 세력을 없애려고 하겠어요? 앞에 세력을 없애야 자기 업적이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화가 나는 거는 과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렇게 무조건 뭐 앞에 정치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앞에 정치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욕하는 게 과연 맞냐 이 말이지. 내 얘기는 민주사회에서 앞에 잘한 게 있으면 또 받기도 하고 틀린 게 있으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파가 되고 이제 탕평파가 되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벽파가 이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벽파가 약 10년 동안 집권을 해요. 그래서 벽파가 1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얘네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 공격한 사건이 170페이지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신유박해예요. 자, 신유박해는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자, 봅시다. 이거는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주제별로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 부분은. 자, 볼게요. 그냥 쭉 읽을게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 파트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개강할 때가 되니까 연락이 엄청 많이 오네요. 자, 볼게요. 자, 책으로 볼게요. 169페이지인가요? 그래도 여러분 줌으로 수업하니까 혹시 인강 최태성 선생님께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약속 시간이 있으니까 딱딱딱 듣게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라도. 최태성보다 좋다고 해줘. 자, 이제 봅시다. 자, 세도정치란 간단히 얘기하면 세도정치는 측근정치예요. 측근정치의 최고봉. 이제 외가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외가집이.
정조가 사망하면서 조선은 외척이 권력을 장악하는 세도정치기에 돌입을 했다. 외척이 권력의 독점으로 왕권은 약화되고 조선은 정조의 개혁 정치를 계승하지 못하면서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있었다. 이건 뭐 다른 내가 쓴 거고. 자,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약 10년 동안 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동그라미 쳐야 될 사람이 누굴까? 바로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정순왕후. 정순왕후 동그라미 쳐놓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노론 벽파라고 적으세요. 적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볼게요. 영조의 계비였던 정순왕후는 정조가 죽자 어린 순조에 대해 수렴청정을 실시하면서 자신을 조선의 여자 국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권력욕이 많은지 알 수 있다. 정순왕후는 장룡령이 뭐 하는 곳이라 했어요? 정조의 호위부대죠. 그거부터, 그러니까 정조의 호위부대부터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한 가지 물어볼까? 정조의 호위부대를 왜 없애겠어요? 정조의 호위부대를 왜 없앨까? 정조가 죽어서? 단순하게 정조가 그냥 죽어서? 그렇죠. 걸림돌이인데 누구에 대한 걸림돌이냐? 이 장룡령 입장에서는 이제 순종을 지켜야 되는 거야. 장룡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장룡령을 없애야 순종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거지. 음. 그리고 세도 정치의 시작, 안동김 씨의 등장, 요거 중요한데. 선생님들 오늘 배우는 게 이 세도 정치는 한 문제 나옵니다. 음. 자, 정조는 자신이 죽으면 영조의 왕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할 것을 예상했던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정조는 아들인 순조를 지키기 위해 순조의 장인인 규장각과 금의대장, 여기서 여러분 아는 금의대장이라는 것은 금의영의 대장을 얘기합니다. 규장각과 금의대장을 역임했던 안동김씨 김조순에게 순조의 미래를 부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내가 조선왕조실록 보고 적은 건데, 음, 그 제 생각대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정조가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뭐 아팠다는 기록이 없는데 근데 그렇게 김조순을 불러갖고 뭘 많이 얘기를 했어. 어. 그래가지고 김조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김조순이 이제 순조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김조순이 정순왕후를 막지를 못했지만 장기간 수렴청정하지 못하는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수렴청정을 오래 할 수 없도록 이제 한 거예요. 하지만 정순왕후가 물러나고 그 자리에 안동김 씨인 김조순이 집권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한테 태평양 앞바다를 맡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도 옛날에 야, 이 김조순 진짜 나쁘네. 그 누구야? 그 누구지? 정조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김조순이 문제가 아니고 김조순의 그 집안 사람들이 문제더만. 그러니까 김조순은 이제 순조를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아, 나 김조순하고 친하다고. 나 김조순하고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한 자리씩 차지하고 뇌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조순이 이제 그 뭐라고 하지? 이런 거 뭐라 그러냐. 김조순이 뇌물 받고 부패한 게 아니고 그 주변이 부패한 거야. 그래서 김조순이 만나고 하지 마라 얘기해도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리고 세도 정치는 이거 중요하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비변사 별표. 자, 비변사 우리 진사님들 지금부터 혹시 채팅이 가능한 학생들은 요 주변에다가 비변사에 대해서 좀 적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 주변에 적으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비변사 수업을 할 때 좀 채팅에 좀 적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비변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까요? 비변사는 언제 설치됐어요, 처음으로? 비변사는 언제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까?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던 시기. 거기까지 진도 안 나왔어요. 중종 때죠, 중종 때. 무슨 사건? 삼포 외란. 근데 이 비변사는 주로 뭘 하냐면은 국방 임시기구죠. 국방 임시기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명종 때 뭘로 바뀌어요? 명종 때 을묘 외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가 아니라 상설기구로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로 개편되죠. 명종 다음에 누구지? 선조 때로 가게 되면 선조, 인조 요 사건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임진왜란 뭐가 있어요? 정묘호란, 정자호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약 10년 동안 최고 권력 기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최고의 권력 기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비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임진왜란 때 영의정했던 유성룡 선생님은 의정부에 있었던 거야, 비변사에 있었던 거야? 유성룡 선생님은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했던 그 유성룡 선생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을까? 비변사겠죠, 비변사. 그죠? 그래서 이 비변사가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왕권이 약화되었어요. 근데 나는 이건 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고 한민검에서 이렇게 가르치긴 해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나는 이거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원래 조선 후기 때는 왕권들이 거의 다 약해요. 조선 전기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왕권이 약하니까 신하들이 있는 비변사가 당연히 강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것도 태도 정치기에는 비변사가 국가 모든 행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측근 정치의 이제 상징이 되죠. 이렇게. 요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비변사 역사 물어보는 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진사님들 세도 정치 다 하고 쉴게요. 170페이지. 진사님들 순서대로 갈게요. 시간 순서대로 갈게요. 자, 홍경래 나는 나중에 하고 어디부터 보냐면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첫 번째 사건이냐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 영화 재밌어요. 한번 나는 재밌던데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보세요.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신유박해라고 있어요. 신유박해. 신유박해라는 건 뭐냐면 이때 당시가 이제 정조의 이제 상을 치르고 있을 때 터진 일이었는데 정부가 갑자기 천주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히 정순왕후는 규장각에 있는 검사관을 천주교와 연관지어 대내적이 아니고 대대적으로 탄압을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을 신유박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자, 생각을 해보자, 진사님들. 자, 생각을 해보자. 정조도 천주교를 탄압을 했어.
근데 정조가 천주교를 탄압한 거는 천주교를 잡아야지 해서 탄압을 한 게 아니었어. 정조가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는 그거였어. 뭐였어요? 정조가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 그냥 단순하게 그 사건이 일어나서 탄압을 한 거야. 근데 먼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천주교를 탄압한 적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조 때 갑자기 천주교를 탄압한 이유는 규장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핑계로 잡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천주교를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규장각을 잡기 위해서 일으킨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정약용 집안을 타겟으로 했는데, 자,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보여요. 정약종. 아,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한 명이 더 중요한 사람도 있거든. 여기 있네. 자,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 정약용이 여기 보이죠? 지사님들 찾았습니까? 정약용. 찾았습니까? 음. 여기에 보면 이 정약용 집안들이 있는데 정약용 집안에 보면 정약전 이 사람이 첫째고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한 이제 그 이승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 정약용 집안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이제 천주교를 탄핵하는데 이거 자 볼게요. 잠깐 설명해 볼게. 어, 먼저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승훈이라는 사람 보이죠? 이 정약용 누나의 정약용 누나의 남편인데 그러니까 자형이 되겠지. 여기 보면 이승훈이라는 사람 보여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다 천주교를 믿었는데 특히 누가 믿었냐면은 이 정약종이 형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제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도교를 믿었다고. 도교를 믿었다가 이제 청나라 가서 이제 천주교를 이제 믿게 됐고 자기 누나의 남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약용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천주교로 묶어가지고 탄압을 하면서 이 두 사람도 같이 잡아 넣은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잡겠다는 건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닦아놓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약 28년 동안 유배 생활을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불행의 시작이죠. 왜? 정약용 선생님이 약 500권의 책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유배를 가가지고 이 정약용 선생님이 별로 크게 할 게 없으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갖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또 뭐야 의학, 과학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을 씁니다. 그래서 전라도 강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그 글을 씁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 출판사를 만들어 다산초당이라고 유배지에 가가지고 막 집 짓고 거기에 막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약용 도와주고 막 그래갖고 500권의 책을 쓰는 거야. 이 중에 5권은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은 12권을 외워야 되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정약전 선생님은 이제 흑산도라는 데로 유배를 가는데 이 흑산도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이제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쓴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의 이름 바로 자산오보라는 책이에요.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자, 신유바퀴를 했죠. 거기 보면 황서영 백서 사건이라고, 이게 약간, 황서영 또는 황사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황사형이 맞겠네요. 황사영이라고 해도 되고, 음, 황사형이라고 합시다. 음. 자, 자, 볼게요. 이 사람하고는, 자, 다시. 이 사람하고는 무슨 관계냐? 조카 사이에 조카 사이. 얘가 조카잖아. 여자의 조카인데 그 사이란 말이야. 조카 사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안을 보니까 다 풍비박산이 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집안이 뭐 다 유배가고 죽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목 잘렸고 이 사람도 목 잘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프랑스에다 편지를 쓴 거야. 프랑스에다가 우리나라 공격해 달라고. 우리나라 공격을 해서 천주교들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달라고 편지를 쓴 거야. 그래서 그 편지가 이제 발각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도 목 날라가고 정약용은 유배 생활이 이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몰라 집안이 이렇게 박살나면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 나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집안이 박살나면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안 당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거의 나라를 파는 매국행위 아닌가? 나 이거 매국행위라고 보는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난 이거 매국행위라고 봐요. 음. 그래갖고 그 내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천주교 믿으시는 분들이 막 엄청나게 나를 비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대꾸도 안 했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요거 좀 볼게요. 삼정의 문란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세개가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세금 세개가 문란한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음, 군정. 군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정. 토지세가 원래는 20도만 내는 거였는데 이게 100도로 늘어났고 그 교수님 영정법은 1개당 4도 아닌가요? 그래서 4도를 했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20도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늘어난 거예요. 5배로. 계속 유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군정. 군정은 뭐냐면 원래 1필이었는데 이 1필이었는데 1필을 했는데 양반의 수가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인징. 인징이라는 건 옆에 집이 도망가면 내가 내는 거고 족징. 족징이라는 거는 우리 가족 중에 뭐 한 명이 죽으면은 그거 내는 거. 그 다음에 백골 징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아버님 군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요? 조선시대 군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 안 가지만 군포는 내잖아. 그럼 군포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내? 18세부터 61세까지입니다. 61세.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이때 당시 61세까지 살았을까 싶긴 한데 거의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55세에 죽었어. 그러면 난 세금 낼까 안 낼까? 내가 55세에 죽었으면. 어차피 죽은 거 자체가 세금을 안 내는 건데 55세 죽었다고 뼈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그게 백골 징수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정나리 진사님 좀 내가 좀 사과 누가 정진아 진사님 제가 좀 사과 좀 할게요. 좀 정진아 진사님 좀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정진아 진사님이 진짜 미안하네. 미안합니다. 일단 내가 깔고 시작할게요. 정진아 진사님이 임신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 향리가 와가지고 정진아 지사님 배를 만지는 거야. 그 배를 만지니까 얘가 남자인 거야. 그래서 걔한테 세금을 붙이는 거야. 그게 황구첨증이야. 그러니까 이광선의 엑스레이
뭐라고 하지? 어, 그 뭐라고 하지? 그 초음파가 달려 있는 거지. 배를 만지면 이제 아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을 하는. 여자로 태어나면 이제 뭐 미안하다 하고 이제 뭐 그런 뭐 돈 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만약 2살짜리인가 3살짜리 애가 태어나도 걔가 남자애면 또 걷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개판인 거예요, 개판. 그 다음에 본래 빈민구제책으로 황곡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 우리 요거 잠시 좀 복습해 볼까요? 분율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구율 제도 이름 뭐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구율 제도 고구려 무슨 법, 고구려 무슨 왕, 고국 천왕이 있죠. 그죠? 이 진대법 이거 공부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조 왕건 때 뭐가 있었다 했어요? 태조 고려 태조 왕건 때 그렇죠. 흑창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려 성종 때는 무슨 법이 있었어요? 고려 성종 때는 흑창이 의창으로 개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황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제 값싼 이자율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심지어는 막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라고 하노? 곡식을 빌려주는데 곡식 안에 뭐가 섞여 있는 거, 모래가 섞여 있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음. 자, 그 다음에 어, 개 두레를 조직하고 농민들의 대응, 개와 두레를 조직하고 이 두레가 이게 아니다. 두레를 조직하고 벽서, 소총운동 이러한 것들을 전개했다. 그 다음에 음, 벽서가 뭐냐면 벽에다 욕 적어 놓는 거예요. 소총은 뭐예요? 글 써서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밀란, 이제 그 밀란 같은 게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 삼정 이정청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암행어사를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사님들 암행어사 주변에 좀 적어볼래요? 내가 불러줄게. 암행어사는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암행어사 제도가 언제부터, 암행어사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진사님들? 암행어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가지고 이걸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암행어사가 언제부터 있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태조 때부터 있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일단 설이고, 확실한 건 암행어사가 제일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영조 때 가장 많이 활동을 했다고 해요. 박문수라고, 이분이 암행어사 중에 제일 잘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박문수. 음. 내가 알기로 이 사람이 아마 노론이었을 거야. 음. 박문수 나오면 암행어사 찍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난번 시험에 박문수가 나왔는데 암행어사 찍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의 사회상으로 오른 것은, 그럼 이건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암행어사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왕이다. 그러면 정진아 진사님을 이제 암행어사로 지정을 했다. 그럼 밤에 왕이 부릅니다. 어디 지역이 수상하다. 그럼 좀 가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켜요. 그러면 그 이제 진아 진사님이 노비한테 시킵니다. 내가 창원에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이제 창원에 도착하면 이제 뭐 사과 박스, 요새 사과 박스로도 주나? 요새는 비타, 옛날엔 내가 대학 다닐 때 비타 500원을 전달하고 했는데 요새는 뭘로 주는지 모르겠다. 카카오페이를 주나?
네이버 페이로 주나?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뭐 기생들 세팅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노비가 이때 해방이 됩니다. 국가노비가 해방이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진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공노비가 왜 갑자기 해방시켜? 공노비를 왜 해방시켜? 그렇죠.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냥 외교는 그냥 보기만 하시고 요 사람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할 거라서 넘어가고 자, 헌종 볼게요. 자, 헌종. 자, 헌종 때는 자, 헌종하기 전에 이거 봐야지 이거. 요거 너무나 중요하다. 홍경래의 난.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평안도에 대한 수탈이 심했어요. 평안도가 여기인데 우리 요 지역을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요 지역을 고려시대 때 뭐라 한다 했어요. 요 지역을 뭐라고 한다 했어요. 고려시대 때 강동 육주죠. 요 지역이 고려시대 강동 육주예요. 강동 육주. 적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탈을 하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여기가 평안도고 요 옆에가 함경도인데 요 지역에서 과거 시험 합격자가 150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겠죠. 생각을 해봐. 임진왜란하고 병자호란 터질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싸웠는데 이 지역에서 아무도 혜택을 못 받고 세금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지역에 뭐가 많았냐면 은광이 많았어요. 은광이 많았는데 은광이라는 거 그 은이 나오는 광산을 얘기하는 건데 진사님들 조선 후기에 가면 은의 유통량이 되게 커집니다. 왜 은의 유통량이 커지냐면 이때 당시에 세계 공용화폐가 세계 이제 화폐가 은이었어요. 은. 그래가지고 우리는 세계 공통화폐가 은인지도 모르고 이때 당시에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몰랐고 중국하고 일본은 좀 알고 있었어. 왜 알고 있었냐면 중국은 이때 당시에 청나라였지만 이때 당시에 뭐 서역 사람들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하고 조금 무역을 하면서 알게 됐고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은으로 무역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은이 필요한 거 아니야 하고서 이제 은을 이제 캐기 시작하는데 그 은을 이제 이 지역 사람들한테 대다수 이제 뜯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락한 양반이었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잠반이라고 하는데 잠반인 홍경래가 농민 상인들을 모아서 정주성에서 봉기하였다. 그래서 선천, 정주 등에서 여러 곳, 청천강이 여러분 아는 그 살수대처 거기입니다. 마을을 점령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정주성도 보기에 나오고, 요게 중요해. 이게 이제 농민봉기의 시작이야. 농민봉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홍경래 딸하고, 맞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자, 잠깐 이것 좀 볼게요. 네, 잠시만요. 자, 진사님들 잠시 오고 볼게요. 지금 보면 이 정조의 가계도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조 보이죠? 순조. 순조의 부인이 있잖아. 순원왕후라고. 진사님들 이 순원왕후가 누구냐? 안동 김씨 여자예요.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효명세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근데 이 효명세자가 아빠를 도와가지고 안동 김씨를 견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자기가 고르겠다 했는데 효명세자가 뜬금 다른 집안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풍량조 씨야. 얘가 신정왕후야. 근데 효명세자가 궁궐에 있는데 이거는 드라마 얘기입니다. 홍경래의 딸이 궁궐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홍경래의 딸과 효명세자가 사랑에 빠지는 이제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거 무슨 드라마예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진짜? 요 드라마인데. 이거 무슨 드라마지? 혹시 이거 아세요? 이 김유정 씨 나왔던 건데. 이거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다. 이 박보검도 나왔었는데. 박보검이 효명세자 나왔고. 혹시 아시는 분? 나도 지금 급 검색 중인데. 얘는 뭐 이렇게 찍은 게 많노?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아, 구름이 그린 달빛. 아, 구름이 그린 달빛. 맞아, 맞아, 맞아.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아버지가, 박보검 죽냐, 이 여자애는 집안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내가. 이 집안은 얘기해줬는데, 박보검 죽는지 안 죽는지는 이제 그때 당시 내가 뭐, 그때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아서 때 되면 죽겠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넌 아버지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 건방지구나 하면서 막 어머니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면서 갑자기 교회 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진사님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진사님도. 5번이에요, 그죠? 맞아요, 5번이. 지금 보면 신유진 진사님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윤지충, 이거 천주교죠, 천주교. 정렬임은 아예 관련이 없고, 정제주는 아직 안 배웠고, 인간의 본성을 이기론을 통해서 파악했다. 이 리는 이황, 이 기는 율곡 이희 선생님. 인내천 아직 배우지도 않았고, 남인 계열의 일부 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그죠? 정답은 5번.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3번이죠, 3번. 문제 포인트는 이거죠. 윤지충. 정답은 3번.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자, 진상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인 것 같습니까? 3번이죠. 지금 보면 이 광산노동자 아까 얘기했고 여기 차별 얘기했고 그죠? 아까 요거하고 요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요거랑 기억이랑 리을의 공통점. 아니에요. 묘청이에요. 묘청. 그렇지. 묘청. 묘청의 석영천도. 자,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진사님 안 배운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군국 기무를 담당한다는 얘기는 군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이제 비변사라는 얘기인데 상피제가 적용됐다는 거는 자기 지역을 피해서 업무를 준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지방 그 관찰사 수령 이런 거야 되니까 기억은 빼고 1번, 2번 이거 빼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아닌 걸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찍어야지. 뭐 시험이 언제야? 11일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종이 죽이기 이것도 비변사 중에 하나예요. 임진왜란때 처음 설치된 게 아니죠. 정답은 요거. 이것도 하나 적어줄까? 내가 안 적어줬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일단 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른 대학에서 수업을 했던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화 편집한 건데 여러분 좀 보시면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쉬면서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분들은 뭐 안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2시 20분까지 너무 이제 수업을 좀 계속해서 진행해 볼까요? 그러면 음, 자 그러면 헌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종. 자 헌종은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헌종은 한능검에 잘 안 나와요. 그냥 다만 안동김씨를 견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을 등종 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세력이 누구다? 안동 풍량조 씨다. 풍량조 씨. 풍량조 씨가 새로운 권력가로 등장을 했다. 자, 그다음에 기회박해, 병호박해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박해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순서도. 근데 한능검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그 병호박해가 한 번씩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진짜 어쩌다 한 번씩. 근데 한 가지 진사님 내가 이거 물어볼게. 신유박해를 공부를 해야 되겠어? 병호박해를 공부해야 되겠어? 느낌상. 그렇죠. 신유박해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유박해하고 황사형 백사 사건이랑 벽서 사건이랑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백서 사건이랑 알겠죠? 요게 두 개가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셔야 되고 그냥 요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거 김대건 신부님 요거 좀 중요하고 근데 자세한 건 잘 모르는 나도 잘 몰라요 천주교에 대해서는 근데 천주교에서 그 신부로 임명받는 게 진짜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시는 분 그 여자 만학도인데 그분이랑 한번 밥을 먹었는데 그분만 자식 자랑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신부님이 됐다고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인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때 사망을 하셨고 자 이제 철종 봅시다. 혹시 진사님들 이 철종은 내가 이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철인 왕후라고. 철인 왕후 혹시 보셨어요? 나만 드라마 보나 봐. 하긴 근데 나도 좀 결혼하니까 드라마를 많이 보게 되네. 철인 왕후 되게 재밌었는데 뭐 잠깐 드라마 얘기를 하면 그,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그 청와대의 평화대 요리사였던 김봉환인가 그 사람이 그 누명을 쓰고 그 호텔에서 탈출을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납니다.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냐면 철종의 부인한테 갑니다. 철종의 부인인데 이 철종의 부인이 안동 김 씨의 철종의 부인한테 가게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순조하고 헌종은 할아버지 관계고 효명세자가 왜 왕이 못 됐냐면 이 효명세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역사까지 보는 거니까 이 효명세자가 이 신정왕후 이 사람이 이제 풍량 조씨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대비라고 부르는데
이 신정왕후가 있었는데 이 신정왕후가 있었는데 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얘가 헌종이야. 그 헌종인데 이 헌종이 그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죽고 이제 이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골라야 되는 거야. 왕자들 중에. 그래서 사도세자의 후궁의 첫째 아들의 아들의 요 애를 고른 거지. 근데 얘가 어디에 있었냐? 강화도에 있었거든. 강화도에. 왜 강화도에 있었냐면 이 영모 사건에 휘둘려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강화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강화도 유배를 가가지고 이 아들 유배 간 상태에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글을 안 가르쳐줬어요. 권력에 끼이지 말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자를 모르는 왕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강화도에 있었다 해서 강화도령인데 이 애가 갑자기 농사 짓고 있는데 이제 꽃님이랑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꽃님이 이름만 들어도 농민이라는 뜻이 느낌이 오죠. 그래서 꽃님이랑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음 꽃님이랑 결혼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꽃님이랑 결혼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영의정이 와가지고 이 영의정이 누구냐? 이제 안동김 씨죠. 이때 당시에 이 순정왕후가 살아 있었거든요. 이 순원왕후 안동김 씨니까 안동김 씨가 얘를 골라서 왕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꽃님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이제 누구랑 결혼했냐? 안동김 씨의 여자였던 그 철인 왕후랑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드라마에서는 철인 왕후가 그 엄청나게 그 철종이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드라마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이거 잠깐 드라마 얘기 좀 해줄까요? 내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역사 왜곡 여부를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미래의 사람이 온 거니까 난 이건 왜곡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뭐지 옛날 조선 구마사인가 막 세종이 좀비 되고 태종이 백성들을 학살하고 막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남자의 영혼이 철인 왕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가 남자의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철종이고 얘가 이번 여기 순원왕후 안동김 씨겠죠. 이 사람도 김작은 안동김 씨. 그죠? 얘도 안동김 씨. 그래가지고 뭐 얘가 또 요리 셰프 출신이라 얘가 또 이 뭐야 청와대 셰프 출신이잖아. 셰프 출신이 여 영혼에 들어가니까 밥을 너무 맛있게 하는 거야. 조선 시대인데 막 라면 끓여주고 그다음에 뭐지 회오리 감자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뭐지 그 뭐지 뭐지 뭐 파스타 이런 거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영화 이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게 실제로는 뭐 사실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난 그게 철이나온 거 보면서 그게 제일 재밌던데 회오리 감자 먹는 거, 수제 햄버거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종에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좀 볼게요. 철종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 첫 번째,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임술 농민봉기, 다른 말로 진주 농민봉기라고 하는데 홍경래의 난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때문에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백낙신이라고 있는데 백낙신 얘가 탕간오리가 있는데 탕간오리라는 건 동물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동물급이죠. 그 탕간오리라고 그 뇌물 받는 그 수령을 탕간오리라고 했는데 이 탕간오리가 이제 진주 목사로 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수탈을 많이 하니까 이때 몰락한 양반 유계춘이 찾아가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을 뚝딱 팬 거야. 그래서 유계춘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주농민봉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시험에 나오냐? 이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냐?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첫 번째, 임술농민봉기가 어느 왕 때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 그러면 세 번째, 요거 시험에 나온다. 삼정이정청이 설치됐다는 거. 삼정이정청은 뭘 고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삼정 배웠죠? 전정, 군정, 황곡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만든 거야. 됐을까 안 됐을까? 됐을까 안 됐을까? 실패했어요 실패. 응. 박명수 씨의 어록 중에 혹시 그거 아세요? 박명수 씨의 어록 내 좋아하는 거 있는데 여러분 혹시 박명수 씨의 어록 중에 뭐 알고 계세요? 난 이것도 좋아하는데 선배는 입을 닫고 선배는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라.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티끌이다. 또 뭐 있지? 음. 시작은 시작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다. 이 삼등 이정청을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죠? 박명수 씨 어록 중에. 자, 동화 볼게요. 자, 진사님들, 자, 동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쉴게요. 복습 쫙 하고. 자, 동화. 우리 서양의 학문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서양의 학문, 줄여서. 그래서 서학이라 하죠. 그럼 서학의 반대가 동학이에요. 그래서 경주의 몰락한 양반 출신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다. 자, 동학은 유교, 불교, 도교의 민간 신앙까지 결합돼 있고 요새는 자, 다시 유교, 불교, 도교를 이제 짬뽕시킨 종교예요. 인내천을 강조했다. 나 이 말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인내천이 뭐예요? 인간은 계곡 가서 놀아야 된다. 인내천. 네, 고등학교 남학생이 얘기해 주던데. 인간은 인간은 계곡 가서 놀아야 된다.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그럼 인간은 곧 하늘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진사님들. 그렇죠. 인간 평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인간 평등을 의미한다는 건 결국 신분제를 붕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진사님들 이거 내가 그냥 입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냥 적기만 하세요. 여기서 인간 평등은 신분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자와 아이도 포함입니다. 잠깐 이런 마음 좀 그런데 내가 어제 우리 애기가 저 요새 좀 고민이 있어요, 진사님들. 우리 애기가 5살인데 보통 5살쯤 되면 혼자서 이제 밥을 먹어요. 이제 부모가 먹여주질 않더라도. 근데 우리 애기는 너무 늦어요. 밥을 먹는 게. 어린이집 가면 밥을 먹는데 엄마 아빠가 있으면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내가 그 3년 동안 맨날 뭐라 하고 달래보고 이러다가 어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집사람하고 6.25가 터졌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요새 고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인내천으로 적용해 볼게. 내가 옛날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 부모들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때리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인내천으로 대입을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인내천 사상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아이도 하나의 영혼이고 하늘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에서 나온 이 동학을 통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 일제강점기 때 어린이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월은 어린이날을 하면은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방정환 선생님이잖아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동학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많은 학생들이 기독교로 아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게 동학입니다. 동학이 인내천 사상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갈게요. 또 5월은 어린이날, 나 선물 못 받았는데 기독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물로 이제 불합격증이 날라옵니다. 응. 자, 시천주. 자, 이것도 좀 옆에다 적어봅시다. 나중에 동학이 종교가 이름이 바뀌는데 동학의 종교의 이름이 뭘로 바뀌냐면 나중에 천도교라고 바뀌어요. 자, 시천주라는 게 뭐냐면은 교회에 가면은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 해요? 기도하면 누가 들어준다고 해요? 세 글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누가 들어준다고 해요? 흔히. 그렇죠.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 하죠.
그런 것처럼 동학에서도 기도하면은 시천주나 한울림이 들어준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사상을 받은 거냐? 이건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동학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유교, 불교, 도교, 천주교가 결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보국안민. 보국안민이라는 뜻이 보자가 보호할 보자니까 나라를 국자가 나라 국자니까 나라를 보호하고 안민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 그다음에 후천개벽 하고 일어나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진사님들 이것도 둘이 앉아가지고 보국안민 뜻 외워라.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요 단어만 시험에 나오겠지. 그지? 근데 내가 알고 외우라고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알겠죠? 자, 정치적 탄압 보자. 정치적 탄압이라는 건 뭐냐면 최재우가 처형을 당해. 그럼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 처형을 당하거나 목이 잘리면 이 사람들은 보통 무슨 죄로 사형을 당하는 거야? 거의 역적이야, 역적. 그러면 최재우가 역적으로 처형을 당했다면 최재우가 만든 종교를 믿으면 다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역적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야? 연좌제죠. 그래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을 기꼬아서 뭐라고 했냐면 동비라고 했다고. 동비. 동학을 믿는 노비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대놓고 믿었겠어? 숨어서 믿었겠어? 숨어서 믿겠죠. 그래서 최재우의 동생인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강조했던 게 뭐냐?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했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있는데 동경대전은 뭐 이런 표현 하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경대전이 교회로 얘기하면 일종의 성경책이고 용담유사는 일종의 찬송가야. 좀 소름 끼치기는 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소청운동. 소청운동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소청운동은 뭐 일단 지금 하고 나중에 또 할게요. 소청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들 자 여기서 질문 자 이거 이해를 잘해야 돼. 소청운동이 뭐냐면 직업차별을 막아달라는 거야. 음. 여기서 중인들은 누굴 얘기할까? 중인들. 민박, 그다음에 전문직 이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적 차별을 금지시켜 달라는 거죠. 진사님 됐습니까? 그러면 복습해 볼까요? 혹시 진사님들 빈 종이가 있으면 가로로 좀 적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것만 하고 학교에서 뭐가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요 화이트보드에 그 세도 정치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적어봐요. 이렇게 적으세요. 제목은 세도 정치라고 적으시고 세도 정치 순서는 첫 번째 순조죠. 순조. 그다음 뭐예요? 헌종. 그다음에 철종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진사님들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진사님들 잡아요. 자, 이제 해볼게. 순조 때 집권 세력의 이름이 뭐예요? 순조 때 집권 세력의 이름. 외갓집 집권 세력 이름. 안동김 씨죠.
그 다음에 헌종 때 집권 세력의 이름은 풍량조씨. 철종 때 집권 세력의 이름은 안동 김씨예요. 그러면 진사님들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최고 권력 기구의 이름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고 권력 기구의 이름. 그렇죠. 비변사죠. 비변사. 자, 그러면 순조 때 있었던 일들을 한번 볼게요. 시대순으로 나열해보면 순조 때 신유박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황사영의 백서사건. 그 다음에 홍경래의 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진사님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삼정의 문란도 있었죠. 공통적으로 있는 거, 삼정의 문란. 그래서 삼정이라는 건 전정, 군정, 황곡이 있는데, 자, 진사님들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세 개 중에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뭘 것 같아? 전정, 군정, 황곡 중에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거. 황곡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자가 있으니까. 자, 풍량조씨는 그냥 넘어가고, 풍량조씨는 굳이 할 거면 병호박해 정도? 이거 김대건 신부님 사망한 거. 철종 볼게요. 철종. 철종 때로 이제 넘어가면, 철종 때는 진주농민봉기. 진주농민봉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삼정이정청. 그 다음에 이때 또 만들어지는 게 동학. 동학은 최재우. 그 다음에 소청운동.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 때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세도 정치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인데 이거 필기 좀 좀 기다릴까요? 혹시 하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필기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진사님도 문제 좀 풀어주세요. 요거. (5번이죠) 5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 진주농민봉기. 옳지 않은 거 5번.
5번은 배우지도 않았어요. 진사님 이것도 기억하세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홍경래 나는 농민봉기의 시작, 진주농민봉기는 이제 확대. 혹시 강동원 그 배우님의 복귀작이었던 그 군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하정우 님이 나오고 마동석 씨가 나왔던 그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가 이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군도 밀란에 대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5분이 최재우.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렇죠. 1번이죠. 1번. 정답은 1번이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자, 진사님들 수고하셨고